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진짜로 기다려왔던 소식 하나를 자세히 파헤쳐 볼 겁니다. 최근 국내 주요 병원들에 드디어 상륙을 했죠. 치매 치료에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 획기적인 신약, 바로 레켐비에 대한 해설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 신약에 이렇게 열광할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이 엄청난 숫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노인 6명 중 1명, 2050년이면 우리 주변 어르신 6분 중 1분은 치매를 앓게 된다는 겁니다. 고령화 시대에 진짜 남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해설에서는 레켐비의 등장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몸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처방은 어떻게 받는지, 진짜 효과와 부작용은 어떤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돈 문제와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들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파트, 레켐비의 등장부터 볼까요? 이 약이 작년에 미국 FDA 승인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5월 드디어 한국 식약처 승인 문턱을 넘었습니다. 연말부터 서울 아산병원을 포함한 소위 빅5 병원들에 쫙 풀리기 시작했는데 도입된 지 고작 6개월 만에 벌써 700명이 넘는 분들이 투약을 받고 있어요. 정말 많은 환자와 가족분들에게 한 줄기 빛 같은 희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두 번째, 도대체 어떻게 작용하길래 이럴까요? 여기서 기존 약들과 레켐비의 차이를 아셔야 해요. 예전 약들은 그냥 뇌에 부족해진 물질을 좀 채워줘서 증상만 살짝 가라앉히는, 그러니까 겉핥기식 관리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레켐비는 다릅니다. 얘는 뇌 속으로 들어가서 알츠하이머의 진짜 원인, 그러니까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 찌꺼기를 꽉 접고 아예 뇌 밖으로 끄집어내서 청소해버려요. 드디어 병의 진행 자체를 늦출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 치료가 가능해진 겁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세 번째, 그럼 이 약을 어떻게 처방받느냐? 이게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까다로운 4단계를 거쳐야 해요. 동네 병원 가서 선생님, 레켐비 하나 놓아주세요 한다고 뚝딱 나오는 약이 절대 아닙니다. 일단 대상 자체가 경도인지 장애나 아주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신경심례 검사에서 초기인지 확인하고요. 2단계로 뇌 MRI를 찍어서 출혈 위험이 없는지 봅니다. 3단계, APOE 유전자 검사로 부작용 위험을 미리 체크하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 뇌에 진짜로 그 독성 단백질이 쌓였는지 PET 스캔으로 눈으로 직접 확인까지 해야 합니다. 이 험난한 관문을 다 통과해야 비로소 투약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파트, 바로 약의 진짜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팩트체크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이 27%, 이 숫자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게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레켐비는 치매 걸리기 전으로 싹 되돌려주는 마법의 되감기 버튼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태가 나빠지는 걸 붙잡아주는 일시정지 버튼에 가깝습니다. 대규모 임상시험을 해보니까 18개월 동안 투약했을 때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27%나 늦춰졌다고 해요. 게다가 초기 단계에서는 그 골칫덩이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절반이나 무려 50%나 줄여줬고요. 한마디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온전한 정신으로 함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훌쩍 벌어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약은 없잖아요? 아리아라고 불리는 부작용 문제도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뇌가 붓는 증상, 그리고 뇌에 미세하게 피가 나는 증상이 대표적인데요. 근데 천만다행인 건 최근 한국 환자들 실제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서양 사람들에 비해 이 수치가 꽤 낮게 나왔습니다. 뇌부종은 한 3%, 미세출혈은 13% 정도였고 치명적인 중증 부작용은 거의 없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우리 한국 의료진들 정말 철저합니다. 이런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고 처음엔 2.5mg 아주 적은 용량부터 조심스럽게 시작해요. 약 맞는 동안에도 MRI를 무조건 3-4번씩 찍어가면서 뇌가 괜찮은지 현미경 보듯 감시하고요. 피검사로 특정 수치를 확인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콕 집어냅니다. 출혈 위험이 있는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한테는 아예 처방을 피할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5번째, 여기서부터가 사실 제일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바로 비용 장벽이에요. 진짜 현실적인 문제죠. 바로 돈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레켐비는 한국에서 건강보험이 하나도 안 되는 비급여거든요. 비교를 좀 해볼까요? 미국은 연간 한 3,500만 원, 일본은 보험이 돼서 약가가 2,700만 원 정도인데 우리는 보험 혜택이 1도 없으니까
환자가 전부 생으로 내야 해요. 몸무게 50kg 환자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1년에 약 2,400만 원 정도가 깨집니다. 이 큰 돈을 환자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와,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금액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자나 보호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까지 나와요. 약이 있는데 쓸 수가 없다. 정말 뼈 때리는 말이죠.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기적 같은 신약이 나왔는데 이 높은 가격표 때문에 평범한 가정에서는 쳐다볼 수도 없는 그림의 떡이 되어버린 겁니다. 치료 기회마저도 지갑 두께로 나뉘는 씁쓸한 현실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미래의 과제들. 그래서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나 환자 가족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까지 올리면서 국가가 좀 나서달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어요. 단순히 약값에 건강보험 적용해주세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까 부작용 감시하려고 MRI 무조건 찍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한 번 찍을 때마다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깨지는데 이 필수 MRI 비용도 보험 적용을 해달라는 거고요. 또 이 약이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정맥주사를 맞아야 하다 보니까 병원 안에 전용 투약실이나 전문 간호사 인력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레켄비를 혁신 신약으로 인정해서 하루빨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실제 국회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던 문장 하나를 가져와 봤어요. 레켄비는 생명 연장의 꿈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회입니다. 정말 먹먹해지지 않나요? 기억을 점점 잃어가는 사랑하는 가족을 보면서 어떻게든 그 소중한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더 붙잡고 싶어하는 보호자분들의 간절함이 이 한 줄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학기술을 만들어낸 이 엄청난 돌파구가 단지 돈 많은 소수의만의 특권으로 남지 않게 하려면 우리 사회가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 치매 치료의 현실 앞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채널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까지 꾹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중요한 주제들을 계속 파헤치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진짜로 기다려왔던 소식 하나를 자세히 파헤쳐 볼 겁니다. 최근 국내 주요 병원들에 드디어 상륙을 했죠. 치매 치료에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 획기적인 신약, 바로 레켄비에 대한 해설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 신약에 이렇게 열광할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이 엄청난 숫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노인 6명 중 1명, 2050년이면 우리 주변 어르신 6분 중 1분은 치매를 앓게 된다는 겁니다. 고령화 시대에 진짜 남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해설에서는 레켄비의 등장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몸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처방은 어떻게 받는지, 진짜 효과와 부작용은 어떤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돈 문제와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들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파트, 레켄비의 등장부터 볼까요? 이 약이 작년에 미국 FDA 승인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5월 드디어 한국 식약처 승인 문턱을 넘었습니다. 연말부터 서울 아산병원을 포함한 소위 빅5 병원들에 쫙 풀리기 시작했는데 도입된 지 고작 6개월 만에 벌써 700명이 넘는 분들이 투약을 받고 있어요. 정말 많은 환자와 가족분들에게 한 줄기 빛 같은 희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두 번째, 도대체 어떻게 작용하길래 이럴까요? 여기서 기존 약들과 레켄비의 차이를 아셔야 해요. 예전 약들은 그냥 뇌에 부족해진 물질을 좀 채워줘서 증상만 살짝 가라앉히는, 그러니까 겉핥기식 관리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레켄비는 다릅니다. 얘는 뇌 속으로 들어가서 알츠하이머의 진짜 원인, 그러니까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 찌꺼기를 꽉 접고 아예 뇌 밖으로 끄집어내서 청소해버려요. 드디어 병의 진행 자체를 늦출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 치료가 가능해진 겁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세 번째, 그럼 이 약을 어떻게 처방받느냐? 이게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까다로운 4단계를 거쳐야 해요. 동네 병원 가서 선생님, 레켄비 하나 놓아주세요 한다고 뚝딱 나오는 약이 절대 아닙니다. 일단 대상 자체가 경도인지 장애나 아주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신경심리 검사에서 초기인지 확인하고요. 2단계로 뇌 MRI를 찍어서 출혈 위험이 없는지 봅니다. 3단계 APOE 유전자 검사로 부작용 위험을 미리 체크하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 뇌에 진짜로 그 독성 단백질이 쌓였는지 PET 스캔으로 눈으로 직접 확인까지 해야 합니다. 이 험난한 관문을 다 통과해야 비로소 투약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파트, 바로 약의 진짜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팩트체크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이 27%, 이 숫자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게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레켄비는 치매 걸리기 전으로 싹 되돌려주는 마법의 되감기 버튼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태가 나빠지는 걸 붙잡아주는 일시정지 버튼에 가깝습니다. 대규모 임상시험을 해보니까 18개월 동안 투약했을 때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27%나 늦춰졌다고 해요. 게다가 초기 단계에서는 그 골칫덩이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절반이나 무려 50%나 줄여줬고요. 한마디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온전한 정신으로 함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훌쩍 벌어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약은 없잖아요? 아리아라고 불리는 부작용 문제도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뇌가 붓는 증상, 그리고 뇌에 미세하게 피가 나는 증상이 대표적인데요. 근데 천만다행인 건 최근 한국 환자들 실제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서양 사람들에 비해 이 수치가 꽤 낮게 나왔습니다. 뇌부종은 한 3%, 미세출혈은 13% 정도였고 치명적인 중증 부작용은 거의 없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우리 한국 의료진들 정말 철저합니다. 이런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고 처음엔 2.5mg 아주 적은 용량부터 조심스럽게 시작해요. 약 맞는 동안에도 MRI를 무조건 3-4번씩 찍어가면서 뇌가 괜찮은지 현미경 보듯 감시하고요. 피검사로 특정 수치를 확인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콕 집어냅니다. 출혈 위험이 있는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한테는 아예 처방을 피할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5번째, 여기서부터가 사실 제일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바로 비용 장벽이에요. 진짜 현실적인 문제죠. 바로 돈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레켄비는 한국에서 건강보험이 하나도 안 되는 비급여거든요. 비교를 좀 해볼까요? 미국은 연간 한 3,500만 원, 일본은 보험이 돼서 약가가 2,700만 원 정도인데 우리는 보험 혜택이 1도 없으니까 환자가 전부 생으로 내야 해요. 몸무게 50kg 환자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1년에 약 2,400만 원 정도가 깨집니다. 이 큰 돈을 환자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와,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금액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자나 보호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까지 나와요. 약이 있는데 쓸 수가 없다. 정말 뼈 때리는 말이죠.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기적 같은 신약이 나왔는데 이 높은 가격표 때문에 평범한 가정에서는 쳐다볼 수도 없는 그림의 떡이 되어버린 겁니다. 치료 기회마저도 지갑 두께로 나뉘는 씁쓸한 현실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미래의 과제들. 그래서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나 환자 가족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까지 올리면서 국가가 좀 나서달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어요. 단순히 약값에 건강보험 적용해주세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까 부작용 감시하려고 MRI 무조건 찍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한 번 찍을 때마다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깨지는데 이 필수 MRI 비용도 보험 적용을 해달라는 거고요. 또 이 약이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정맥주사를 맞아야 하다 보니까 병원 안에 전용 투약실이나 전문 간호사 인력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레켄비를 혁신 신약으로 인정해서 하루빨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실제 국회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던 문장 하나를 가져와 봤어요. 레켄비는 생명 연장의 꿈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회입니다. 정말 먹먹해지지 않나요? 기억을 점점 잃어가는 사랑하는 가족을 보면서 어떻게든 그 소중한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더 붙잡고 싶어하는 보호자분들의 간절함이 이 한 줄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학기술을 만들어낸 이 엄청난 돌파구가 단지 돈 많은 소수의만의 특권으로 남지 않게 하려면 우리 사회가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 치매 치료의 현실 앞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채널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까지 꾹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중요한 주제들을 계속 파헤치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